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 특강 제4강 자극의 전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1강에서 배운 것처럼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신경계는 뉴런이라고 하는 특별한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런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뉴런의 구조, 신경계를 구성하는 뉴런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축삭돌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이 있는데요. 먼저 신경세포체는 핵, 미토콘드리아 같은 중요한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신경세포체는 뉴런에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생성하고 뉴런의 생명활동을 조절합니다. 그림으로 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핵이 있는 이 부분을 신경세포의 몸, 신경세포체라고 부릅니다. 뉴런 전체의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중요한 곳이죠. 그 다음에 신경세포체에서 이렇게 삐죽삐죽 나뭇가지처럼 나와 있는 게 보이죠? 이것을 나뭇가지 모양의 돌기다, 돌출된 부분이다. 그래서 가지돌기라고 불러줘요. 신경세포체에서 나뭇가지처럼 뻗어 있는 여러 개의 돌기를 가지돌기라고 부르는데 가지돌기의 역할은 얘가 막 이렇게 막 뻗어 있기 때문에 다른 뉴런이나 다른 세포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자극을 수용하는 역할을 가지돌기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돌기들 중에 한 개가 쭉 길게 뻗어나온 게 있어요. 그것을 축삭돌기라고 얘기합니다. 신경세포체로부터 뻗어나온 하나의 긴 돌기예요. 흥분을 다른 뉴런이나 세포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가지돌기에서 수용한 자극이 축삭돌기를 따라서 쭉 이동하는 통로, 흥분이 이동하는 통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축삭돌기의 끝부분을 축삭돌기 말단이라고 불러요. 끝까지 이렇게 자극을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축삭돌기 중에 일부는 이렇게 마리집이라고 하는 구조에 쌓여 있을 수가 있거든요. 마리집이라고 하는데요. 마리집, 슈반세포가 뉴런의 축삭돌기를 반복적으로 감아서 형성된 구조로 마리집으로 쌓여있는 부분에서는 흥분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잠깐 마리집의 구조를 컬러로 보시면은 이 노란색이 축삭돌기거든요. 근데 축삭돌기를 슈반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돌돌돌돌돌 반복적으로 말고 있는 거예요. 슈반세포는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구형의 그런 둥근 세포가 아니라 여러분 호떡 아시죠? 호떡처럼 납작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슈반세포가 축삭돌기를 이렇게 돌돌돌돌 반복적으로 말고 있어요. 그런데 슈반세포는 전기가 통하지 않은 절연체예요. 미엘린 수초라는 수초로 이렇게 쌓여 있어가지고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축삭돌기 보면은 슈반세포로 쌓여있는 마리집으로 돌돌돌돌 말린 마리집으로 쌓여 있어서 축삭돌기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마리집으로 쌓여 있지 않아서 축삭돌기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랑비의 결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름 알아두셔야 돼요. 결절이라는 거는 마디를 얘기해요. 마디. 영어로는 노드라고 하는데 하나의 절, 마디를 얘기합니다. 랑비에라는 프랑스 학자가 발견해서 랑비에 결절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랑비에가 발견한 마디, 축삭돌기에서 마리집으로 쌓여있지 않은 부분을 랑비에 결절이라고 부른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시면 슈반세포가 뉴런의 축삭돌기를 반복적으로 감아서 형성된 구조가 마리집인데 마리집으로 쌓여진 부분에서는 흥분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집이 절연체, 전기가 통하지 않는데 흥분 전달은 전기의 흐름으로 흥분의 전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지 않는 마리집으로 쌓여있는 부분에서는 흥분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뉴런은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축삭돌기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마리집이 있는 뉴런도 있고 없는 뉴런도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 보시면 다양한 형태의 뉴런의 모양이 나와 있을 거예요. 뉴런의 종류를 볼게요. 뉴런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양한 이름이 붙여지는데요. 먼저 마리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마리집 유무에 따른 구분을 보겠습니다. 당연히 마리집이 있는 뉴런은 마리집 뉴런, 그럼 마리집이 없는 뉴런은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지 않는 동물 중에 민달팽이가 있어요. 껍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달팽이를 민달팽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마리집도 마리집이 없는 뉴런을 민마리집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축삭돌기의 마리집이 없는 뉴런을 민마리집 뉴런이라고 불러요. 민마리집 뉴런은 축삭돌기 전체에서 흥분이 발생합니다. 아까 마리집에 쌓여있는 부분에서는 흥분이 발생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마리집 뉴런은 여기서 쭉 흥분이 쭉 순차적으로 이렇게 전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집 뉴런은 축삭돌기의 일부가 마리집으로 쌓여있는 뉴런을 얘기합니다. 마리집에 의해서 절연된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처리된 축삭돌기 부분에서는 흥분이 발생하지 않고 마리집으로 쌓여있지 않은 부분, 아까 뭐라고 했죠? 랑비의 결절에서만 흥분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볼까요? 마리집 뉴런에서 흥분이 발생하는 부분을 선생님이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해볼게요. 이 부분에서만 흥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돌기로부터 수용된 자극이 뿅뿅뿅뿅뿅 이렇게 연속적이지 않게 흥분이 전도가 됩니다. 마치 뛰어가는 것처럼 점핑하는 것처럼 흥분 전도가 일어나죠. 이런 것을 도약전도, 도약은 뛴다, 점핑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민마리집 뉴런이 쭉 걸어가지고 쭉 흥분 전도가 된다면 마리집 뉴런은 통통통통 점핑, 도약하면서 흥분 전도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민마리집 뉴런하고 마리집 뉴런 중에 어떤 게 더 흥분 전도 속도가 빠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도약 전도가 일어나는 마리집 뉴런은 민마리집 뉴런보다 흥분 전도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는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하나는 이 축삭돌기 있죠. 축삭돌기의 지름이 굵을수록 흥분 전도 속도가 빠르고요. 굵기와 속도가 비례하고요. 또 하나는 마리집이 있으면 더 속도가 빨라집니다. 흥분 전도 속도를 한번 도미노에 비유해가지고 비교를 해볼게요. 두 가지 도미노가 있는데 가는 일반 도미노예요. 도미노 해보셨죠? 이렇게 나무 막대기가 있어가지고 하나를 쓰러뜨리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넘어지는 도미노가 일반 도미노고요. 나는 변형된 도미노인데 도미노가 세 개씩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흔들리는 막대를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고정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얘를 탁 치면은 이 막대가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얘를 퉁 치면서 또 넘어뜨리고 얘가 막대를 치면 또 퉁 치면서 이렇게 도미노를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가와 나 중에 어떤 도미노가 더 끝에 게 일찍 쓰러질 것 같으세요? 네, 나죠. 왜냐면 도미노가 얘는 중간에 이 막대기가 얘를 훌쩍 건너뛰어가지고 이 쓰러지는 자극을 전달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가는 일반 민마리집 뉴런에 비교할 수 있고요. 나는 마리집 뉴런에 비교할 수 있는데 민마리집 뉴런보다 마리집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가 이와 같이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랑비의 결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만 흥분 전도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뉴런을 마리집 유무에 따라 구분하면 민마리집 뉴런과 마리집 뉴런으로 나뉘었는데 이번에는 기능에 따라서 또는 흥분 전도 방향에 따라서 구분을 해볼게요. 기능과 또 흥분 전도 방향에 따라서 뉴런을 나누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구심성 뉴런은 감각 뉴런이고요. 원심성 뉴런은 운동 뉴런이고요. 연합 뉴런은 이렇게 뇌와 척수를 얘기합니다. 뇌하고 척수,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중추신경계 뒤에서 배울 텐데 뇌하고 척수를 구성하는 뉴런은 연합 뉴런이에요. 연합이란 말은 아시죠? 뭔가를 연결하고 통합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연합 뉴런은 어떤 흥분을 받으면 그 정보를 처리하고 그 명령을 결정하고 하는 일을 연합 뉴런에서 하겠죠. 연합 뉴런이 중심입니다.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연합 뉴런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 뉴런의 이 중심에 흥분을 가지고 오는 안으로 들어오는 뉴런, 흥분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뉴런을 구심성 뉴런이라고 불러요. 어떤 게 구심성 뉴런일까요? 감각기관으로부터 감각을 가지고 들어오는 뉴런이 구심성 뉴런이겠죠. 또한 연합 뉴런에서 결정된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 안에서 밖으로
흥분을 가지고 나가는 뉴런이 있습니다. 그것을 원심성 뉴런이라고 하고요. 운동 뉴런이 이거에 속하게 되겠죠. 그래서 구심성 뉴런, 감각 뉴런 보시면 몸 안팎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자극을 받아들인 감각기관으로부터 발생한 흥분을 연합 뉴런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밖에 있는 자극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걸 구심성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구심성 뉴런이 직접 자극을 받아들여서 연합 뉴런으로 전달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감각 뉴런, 구심성 뉴런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감각을 받아들이는 거겠죠. 그러면 뭐가 발달해야 되겠어요? 가지돌기가 발달해야 되겠죠. 자극을 수용하는 게 발달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돌기가 발달해야 됩니다. 그림을 보실게요. 감각 뉴런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아까 배웠던 뉴런의 전형적인 모양과 약간 다릅니다. 신경세포체는 중간에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요. 가지돌기가 엄청 발달한 거 보이시죠? 네, 가지돌기가 발달한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구심성 뉴런, 감각 뉴런은 가지돌기가 발달해 있고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중간에 찌그러져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심성 뉴런은요. 중앙의 어떤 명령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원심성이라고 부릅니다. 중심에서 멀어진다. 네, 연합 뉴런으로부터 반응 명령을 전달받아서 근육이나 분비샘 같은 반응 기관으로 그 명령을 가지고 나가는 멀어지는 쪽으로 가는 게 원심성 뉴런, 운동 뉴런입니다. 길게 발달된 축색돌기 말단은 반응 기관에 분포해야 되겠죠. 연합 뉴런에서 결정한 명령이 쭉 축색돌기를 따라서 어디까지 반응 기관, 근육과 같은 반응 기관까지 전달해야 되니까 말단은 반응 기관에 분포하고 있을 거고요. 신경세포체가 비교적 크게 발달되어 있대요. 중추신경계로부터 전달된 흥분이 밖으로 나가니까 원심성 뉴런이라고 부른다. 네, 연합 뉴런은 원심성 뉴런과 구심성 뉴런을 연결하는 뉴런이겠죠. 뇌와 척수를 구성하는 뉴런입니다. 구심성 뉴런으로부터 흥분을 받아서 정보를 처리하고 처리 결과에 따른 명령을 원심성 뉴런에 전달하겠죠. 네. 원심성 뉴런은요, 반응을 연합 뉴런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고요. 연합 뉴런에서 결정한 정보는 구심성 뉴런을 통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극의 흥분의 전도 방향은 항상 일정해요. 자극의 전달 경로를 보시면 자극에 의해서 감각기관에서 발생한 흥분은 항상 구심성 뉴런, 중심으로 모이는 구심성 뉴런에 의해서 연합 뉴런, 뇌와 척수를 구성하는 중추신경계로 전달이 되고, 연합 뉴런에서 정보를 처리해서 발생한 흥분은 원심성 뉴런,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향의 뉴런을 통해서 근육이나 분비샘 같은 반응 기관으로 전달이 되면 반응이 일어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자극에 대한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뉴런과 뉴런의 종류였습니다.